안녕하세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30대 후반이고 3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 지는 8년 차예요. 10년이 한 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결혼 생활의 고비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저 정말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그 모든 부부 사이의 갈등의 중심에는 시어머니가 독불장군 마냥 떡하니 서 계셨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지금껏 만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다루기가 그리고 대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하고 학교 다닐 때에도 아르바이트를 정말 열심히 해오면서 다양한 직업군에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고집이 지랄맞은 옆에 내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거의 매일이 진상고개 한 해한테 시달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8년 전 결혼을 할 때 시어머니께서 이 지랄맞은 성격을 제게 적나라히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예단을 적게 해온다는 이유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던 결혼을 뒤집어 엎겠다고 난리를 피우신 적이 있으셨죠. 그때 사람 면전에다가 대고서 니네 부모님은 돈이 없으면 얘 결혼을 시키지 말던가 라고서 소리를 쳐대신 모습에 당장 36개 주랭랑을 쳐서라도 도망을 나왔어야 했는데요. 전 그저 내 부모님이 돈이 없어 이런 수치를 당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무조건 잘못을 했다고 빌었습니다. 더 예단을 챙겨오겠다고. 그런데 곧 죽어도 돈이 없어서 이 이상까지 준비를 하려면 다른 결혼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엄청 매달렸었네요. 결혼도 안 했던 애비 며느리가 자존심을 팍팍 구기면서 그러고 있으니 우리 시어머니께 제가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게 보였겠어요. 하지만 전 그 당시에 결혼을 애정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첩장까지 다 뿌리고서 저희 부모님 허락까지 다 받아놓고 애물레단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하나만 자존심이 상하면 된다고 여겼는데 이게 평생의 제 결혼을 괴롭힐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네요. 시어머니는 그 걸핏하기만 하면 네가 그때 그러고 나한테 결혼시켜달라고 구걸을 할 때 확 내쫓았어야 하는 건데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꺼내놓으셨어요. 제가 돈 없다고 봐달라 사정을 하는 걸 구걸을 한 것이라고 더 하찮게 표현을 하면서 저를 하대하셨죠. 그래도 제가 며느리이고 당신 아들의 와이프인데도 어머님께서는 늘상 저를 구걸하는 그 며느리 이상 혹은 이하로도 보질 않으셨어요. 용케도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면서 회사에서도 잘릴 뻔한 걸 구걸하면서 다니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지독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저는 급기야 합가까지 해가면서 함께 살았어요. 정확히는 결혼하고 2년 만에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님이 혼자가 되신 그 후부터였죠. 평소 만만하던 며느리한테 합가를 하자는 말 따위는 아주 식은 죽 먹기의 제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겐 설득을 하고 저한테는 통보를 하면서 합가를 할 거라고 말을 전해오셨죠. 평소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언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남편이 그건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처음엔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시어머니가 그 후 저한테 합가를 무조건 할 거니까 며칠 날 회사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며 통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전날까지 제가 회사에 월차를 냈는지 안 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는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는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셨죠. 시댁에서 쓰던 냉장고에 김치냉장고, 세탁기에 하다못해 4인 가구용 소파까지 트럭에 싸매고 쳐들어오신 바람에 저희 집 꼴은 순식간에 쓰레기 폐기장 비슷한 게 되어버렸어요. 32평짜리 집안이 순식간에 5평짜리 단칸방이 되어버린 모습이었고 저는 무려 3일이나 더 월차를 내고서는 그 짐들을 해결하느라 아주 똥줄이 빠졌었답니다. 죽어도 자신이 들고 온 가전제품을 버리지 못하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결국 방 하나를 시어머니께 드리고서는 그 안에 어머님만의 스튜디오를 만들어드렸네요. 어머님만의 냉장고, 세탁기를 다 넣어드렸고 그 방 바로 앞에 4인용 소파를 보란듯이 놓아두고서는
마음대로 누리고 쓰시며 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살아보다가 집이 너무 좁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중고나라에 팔라고 결국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집은 고집대로 세고 무식은 하늘을 찌르고 도통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서 화를 내지르시는 분이셨어요. 아래에서 죽어나는 건 오로지 며느리인 저 하나뿐이었죠.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게 합가가 불현듯 시작이 되었고 저는 애들을 낳고 키우는 사이에 시어머니까지 챙겨드리면서 정말 지독하리만큼 1분 1초가 모자란 직장맘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오래도록 연락해오고 지내던 친구들과는 진작에 연락이 끊겼고요. 오로지 가족들 챙기고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온 신경이 그리로만 쏠려버렸어요. 친정에서도 가끔 보는 저를 매번 걱정하고 안쓰러워할 만큼 제 몰골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고요. 또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제가 10살은 더 먹은 것 같아 보이기도 했답니다. 그 정도로 외모 관리 또한 뒷전으로 여기고서는 당장에 오늘만 살고 죽는 여자였죠. 그런데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제가 시어머니 복도 없는데 하다 시누이 복도 없더라고요. 처음 시어머니가 합가를 하셔서 저희 집에 왔을 때 시누이가 저희 집을 자주 찾아오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 시누이는 혼자 밖에 나가 자취를 하는 중이었고 당시 남편 되는 사람이랑 열렬히 사귀고 있었는데 연애에 아주 미쳐서는 자기 엄마가 새 집에 들어간 것도 제대로 확인 한 번 안 하고는 몇 달 동안 얼굴을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완전히 자기 엄마를 며느리인 저한테 맡기겠다는 심보인 것이 눈에 훤히 보였었죠. 아무튼 그렇게 며느리인 저한테 자기 엄마를 떠안기고서는 나몰라라 하더니만 시어머니랑 합가하고서 딱 6개월 정도 되면서부터는 저희 집을 자주 오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완전히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남친이 아니라 남편이 되는 사람이라서 연애에 그리 목을 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여유를 가지고서 저희 집을 왔는데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거슬리고 약이 오르던지요. 시어머니가 내 딸 왔는데 너 언제까지 같이 앉아있을 거야? 뭐라도 음식을 대령해 와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콩쥐 부리듯이 시집살이를 시키면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다른 시어머니보다 낫네. 밥기니 제때 챙기게 하라고 조언해주는 어른이 있어서 넌 얼마나 좋겠어. 라고 말이죠. 이게 뭔 귀신 뒤통수 때리는 소리인지요. 저 부려먹는 시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조언해주는 좋은 어른이 있음에 감사하라고 하다니. 그 애미의 그 딸년이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의 시누이의 말들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한 사람의 시집살이만으로 저는 정말 너무 힘든 적이 많았거든요. 회사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이 육아전쟁을 하는 전쟁터인 것만 같기도 했는데 동시에 시어머니를 상대해야 하는 지옥불에 가는 것도 같았습니다. 여러모로 집에 가는 게 시어머니 하나 때문에 괴로웠어요. 남편도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챙겨주려고 배려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면 시어머니가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를 괴롭히거나 시집살이를 부려댄 바람에 오히려 남편이 나서주지 않는 것이 저에게 이득이었습니다. 뭐 하나라도 도와주겠다고 남편이 앞치마를 대신 매기라도 하며 그날 저희 집은 정말 시어머니의 불호령으로 인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소음이 퍼져나갔어요. 남자가 앞치마를 매는 사이에 마누라란 년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면서 저딴 년 하나 손에 물 묻히게 하는 게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내가 하겠다면서 자신이 두 팔 걷어서는 막 싱크대 안에 보란듯이 손을 담그는데 아휴 그 진상짓에 결국 남편이랑 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서는 항복을 하고야 말곤 했죠. 제가 할게요. 제가 하려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고요. 그리고 이런 짓은 시누이가 집에 왔을 때에도 계속 되었고요. 시누이는 한창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진짜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면 너무 화끈해서 좋을 것 같아. 답답하게 굽는 시어머니를 만나느니 그냥 이렇게 성격 화끈하고 시원시원한 사람 만나는 게 난 진짜 훨 좋아. 넌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 복 받은 줄 알아. 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며느리한테 소리를 지르며 혼을 내는 걸 가지고서 화끈한 성격이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더니 뭐 이딴 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곧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텐데 어째 내 마음을 일이 하나도 몰라주나 싶어 원망스러웠습니다. 애초에 기대했던 건 없었기 때문에 섭섭한 것은 없었고요. 아무튼 신우이는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를 한다는 그 2년 반이 넘어가도록 쭉 이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결혼 준비에 무슨 차질이 생긴 건지 바로 식도 안 올리고 무려 해를 2번이나 넘어가면서 질질 끌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자신을 결혼 못하고 있는 불쌍한 여자로 보는 게 싫었는지 저는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는 좀 더 예쁜 결혼식을 하려고 돈 많이 들어간다 해서 대출 더 받으려고 돈 좀 모으고 하려고 라면서 결혼이 늦춰진 이유를 들먹였고요. 중간중간 제가 시어머니께 혼이라도 나면 별것 아닌 일인데도 크게 공감을 하면서 우리 엄마니까 이런 건 혼만 내지. 다른 집 시어머니들이었으면 벌써 손찌검 했어. 넌 드라마도 안 봐? 김치도 던지고 하잖아. 우리 엄마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야. 너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 남편 잘 만났지. 시어머니도 잘 만났지. 라고도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바랬었습니다. 어디 너는 진짜로 네 얼굴에 김치포대기 던지는 독종 중에 독종이 시어머니를 만나라고 빌었습니다. 어디 한번 제대로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해보고서 피가 쪽쪽 빨리는 결혼 생활을 해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후 신우이가 결혼하고서 공식적인 유부녀가 된 후에도 신우이는 참 멀쩡하게 잘 살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결혼하고서 다니던 직장까지도 그만두고 나서는 저희 집을 더욱 제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저는 계속 회사에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전쟁같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나면 바로 회사를 갔거든요. 그러면 집에 시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신우이는 더 편안하게 제 집 마냥 드나들었죠. 뭐 제 방 하나 들어와서 뒤지고 만지고 하는 건 너무나 오래전부터 당연스레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거들 말이 없고요. 문제는 신우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결혼 전이나 후나 자신은 시집살이를 당하지 않는다는 자랑질을 어찌나 하면서 저를 괴롭히던지요. 본인 눈에도 제가 자기 엄마한테 시집살이를 당한다는 것이 다 보였으면서 그걸 안다는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안 해. 어찌나 말을 곱상하게 하시는지 난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아. 넌 전생에 나라라도 팔아먹었니? 라면서 저를 바짝 약올렸죠. 이게 어찌 보면 시어머니를 매기는 소리였는지라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약간이라도 안 좋아지고 제 표정이 조금이라도 웃는 표정이 되면 형님은 뭐가 웃겨? 우리 엄마 정도면 시집살이도 아니고 양반이지. 너같이 시댁의 정성도 안 붙는 얘가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영광인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너 같은 애가 언감생심 라면서 절 재차 나무랐어요. 그저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은 저를 까내리고 비하하기 위함이었고요. 자기 시댁은 며느리 쉬라고 여행도 보내준다 하고 용돈도 준다고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랑 단둘이 백화점 가서 가방도 샀다면서 웬 처음 보는 가방 하나를 제 앞에 보여주는데 와 진짜 그 자랑질에 제 숨이 턱 막힐 노릇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괴로운 저 같은 사람한테 자랑질을 자꾸 하면서 제 속도 모른 채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좋겠다고 약을 올리니 제 속이 문드러지는 건 당연지사였죠. 그런데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대요. 지난주 주말 똑같이 신우이가 제 앞에서 자기 시댁 자랑질을 했었고 저는 그날 시어머니께 화장실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몇 가닥을 안 치웠던 이유로 정말 크게 혼이 났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시어머니가 하다 급기야 제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하기까지 했다니까요. 제가 잠시 듣기 너무 거북스럽고 힘들어서 눈을 질끔 감았더니 시애미 앞에서 말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시면서 말입니다. 그 바람에 저는 저대로 숨이 막혀 눈물이 나오려는 상황이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얄미워 죽겠다며 계속 욕을 쏟아붓고 계셨는데요.
주말부터 저희 집을 찾아온 시누이 년이 또 그러더라고요. 아휴, 그래도 안 때린 게 어디야? 다른 집 시모들이었음 벌써 몇 번을 손찌검을 하고도 남았을 일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제가 뚜껑이 열려서는 네? 그럼 형님 말씀은 제가 마주짓을 했다는 거예요? 라면서 결국 참지 못하고 눈을 치켜뜨며 말을 했는데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자기 딸한테 화를 낸다면서 더 역정을 내며 소리를 치고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뭐 저런 버릇없는 년이 다 있냐면서 둘이서 아주 노발대발을 하며 저를 닥달을 하는 바람에 전 결국 방 안으로 얘들을 데리고 들어가서는 문을 잠그고 피해 있다가 남편이 잠시 외출로 들어오자마자 애들도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갔어요. 애들이 너무 밟히고 남편도 저 뛰쳐나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서는 제발 집에 돌아와 달라고 하루 내내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눈 딱 감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딱 하루 걸린 저의 첫 가출이 그리 끝이 났습니다. 신우이는 그 사이 남편이 화를 낸 건지 이미 자기 집으로 돌아가곤 없었고 저는 잠시라도 친정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친정 가족들한테서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게 정말 큰 힘이 되었죠. 그러고 집에 와서는 거의 시어머니랑도 일부러 마주치길 피하면서 제 딴엔 정말 보기 싫다며 열심히 피하고 살았네요. 시누이는 아예 제 집 안에서 말도 꺼내기 싫었는지라 남편에게 절대로 집에 오게 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그년이 다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밤중 꼭두새벽이 이미 넘어간 밤 12시 반에 말입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던 저희 부부는 당연히 애들을 데리고 이미 일찌감치 잠이 든 상태였고요. 시어머니도 아침잠만 없으실 뿐 밤에는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어서 모두가 잠들어 있었는데 시누이가 차마 그 새벽에 남의 집 문을 두드려댈 수 없었는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소곤소곤한 말로 나 지금 집 밖이야. 얼른 나와서 문 열어. 라며 명령질을 하더라고요. 그 꼭두 새벽에 전화를 하려니 어디다 대고 남의 집 문을 열어주라 마라 명령을 하는 건지. 그 황당함 자체인 상황에 저는 잠이 홀라당겼고 남편을 깨워 같이 나가볼까 하다가 뭔 일인지 하도 이상하다면서 일단 문 밖을 나가봤어요. 그리고는 문에 달린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는데요. 세상에, 저 진짜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구멍 속에서 보이는 시누이의 모습이 아주 개판이더라고요. 얼굴 한 면이 죄다 시뻘겋게 물들어져 있던 바람에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피인가? 설마 누구한테 맞고서 피를 흘리는 건가? 싶은 오만 생각이 다 들어서는 문을 열어주겠다고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본능부터 먼저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시누이가 평생토록 저한테 했던 짓거리들을 까마득히 잊은 채 이 불쌍한 년을 도와주겠다며 현관문을 여는 그 순간 역 같은 김치 냄새가 아주 화염방 마냥 훅 하고 제 코를 찌르는데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신우년 얼굴과 몸까지 뚝뚝 떨어져 흘러내리고 있는 그 시뻘건 액체의 정체가 무시무시한 피가 아니라 김치국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고서는 내 집에 들어오겠다고 현관문을 같이 잡아당기는 신우의 행동에 저는 또다시 인간적인 본능으로 그 손을 막아냈습니다. 저 또한 순식간에 문을 제 쪽으로 잡아당겼고요. 문을 닫자마자 바로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우이는 밖에서 아씨, 야, 너 씨, 죽여버린다. 라는 식으로 오만 협박성 말을 꺼내면서 문을 당장 열어달라고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현관에서 전화를 걸었고 신우이가 곧장 제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욕을 짓거리는 그년에게 나랑 싸우고 집 나가게 했던 거 잊으셨어요? 사고 한마디 없이 어디다 대고 남의 집에 그 꼴을 하고 찾아와요? 내가 그 정도로 만만한 거예요? 잘 들어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니까 다시는 내 집에 사고 없이 찾아올 생각 마요.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지 뭐 저리 천박해? 라며 시원시원하게 내뱉었어요. 새벽이었고 잠을 깨웠다는 사실에 더 신경질이 나서는 저도 막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신우이한테 말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가 조금은 이상해졌어요. 아니, 아주 많이요. 그렇게 절 약올리고 무시하고 시어머니 편들고 괴롭히는 재미로만 살아왔던 여자인데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독종인연이 제 앞에서 우는 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 막 숨도 못 쉬면서 꺼이꺼이 목소리를 낮춰가며 울더니만 급기야 욕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사과부터 먼저 하는 걸 깜빡했네. 나 좀 집에 들어가게 해줘. 나 좀 살려줘, 제발. 라면서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무작정 애원을 했어요. 살려달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누구한테 쫓기기라도 하나 싶어 퍽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간 그 오랜 시간을 괴롭히며 제 숨통을 조여왔던 신우이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짧다고 하던데 저도 지금 이 순간이 인연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 절대로 놓치기가 싫었어요. 그리고는 신우이한테 말했죠. 뭐 시어머니한테 김치 포기로 처맞기라도 하셨어요? 라며 씨앗이 쪼개버렸어요. 그러자 신우는 이야, 이 여자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온 줄 아세요? 너? 내가 어머님한테 김치로 맞은 거 어떻게 알았어? 야,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가뜩이나 결혼하고 하루도 안 쉬고서 우리 집에 찾아와 나 괴롭힌 걸로도 모자라서 네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산다는 소리를 듣더니만 너도 그렇게 해보라면서 짐 싸들고 들어온 게 벌써 2년이야. 매일이 지옥이어서 집에 있을 수가 없던 바람에 내가 니네 집을 자주 찾아온 거야. 나 한 번만 봐줘. 넌 누구보다 내 맘 잘 알잖아. 나 좀 들여보내줘. 오늘도 혼나다가 김치에 손으로 뺨까지 얻어맞고는 도저히 더는 못 참겠어서 나온 거야. 나 좀 제발. 라고 하면서 말을 하다가 몇 번이나 감정이 복받쳐서는 우느라고 제대로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집으로 무작정 찾아와서는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것처럼 신우이한테도 시집살이를 당해왔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벌써 합가를 하고서 산 지가 2년이 되었다니. 이 소리를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시집살이를 당하는 저를 괴롭히며 살아왔던 신우이였는지라 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참나 이야 이거 진짜 유물이네 라면서 이 기도 한차는 사실을 받아들이겠다며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신우이는 이대로 김치 국물을 씻지도 못하고 호텔에 갈 수도 없다고 하며 저한테 무조건 문을 좀 열어달라고 아주 사정을 하더라고요. 무조건 이 집에서 김치 국물을 씻어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저한테 실토를 했습니다. 내가 그간 너무 독하고 못되게 굴었지 내가 네 처지를 알면서도 너를 이해해주기는커녕 그냥 난 더 잘 산다는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너한테 못되게만 굴게 된 건데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씻고 얼른 잠만 잘게. 애들 방에서 꼽사리 껴서 잘게 응? 라고 말이죠. 그간 오히려 자신의 암흑 같은 사생활을 감추기 위해서 제 앞에서 더 못되고 얄미운 말을 하며 지내왔다고 하는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집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는 이리 도움을 요청하는 간사함이라니. 이제 와서 다 미안했다면서 제가 받은 상처를 정당화시키려 하다니. 그러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신우이가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시키게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신우이의 그 김칫국 묻은 얼굴에다가 제 손으로 직접 신우이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신우처럼 소곤거리면서 말을 했죠. 이게 어디다 대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네가 한 짓거리를 용서받고 싶으면 네 엄마 데리고 평생 내 눈앞에서 꺼지던가. 아님 너라도 제발 내 시야에서 사라지라고. 달린 주둥이라고 아무 소리나 짓거려? 확 주둥이 찢어버릴라. 라고 하면서 한 대를 더 때리겠다며 제 손을 더 치켜 세워 들어올리니 신우이는 그게 무섭다고 지레 겁을 먹고선 어깨를 움츠리더라고요. 아마 자신의 시어머니께도 늘상 그런 식으로 맞고 혼이 났는지라 버릇이 들린 듯 했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찔끔거리더니 군말도 못한 채 입을 다물었고 저는 그런 신우이를 양껏 노려보다가 보란듯이 문을 닫았어요. 화장실로 곧장 들어가서 제 손에 묻은 마른 김칫국물을 닦는데 와 기분 묘하대요.
나를 그렇게 약올리고 괴롭히던 신우이가 정작 시집살이를 당하다 못해 김치 포기로 싸대기까지 맞아가는 독종 중에 독종 시어머니를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날 신우이는 결국 자기 엄마한테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었는지 더 이상 제 집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뭐 혼자서 쪽팔림을 무릅쓰고는 호텔이라도 찾았겠죠. 호텔에서 들여보내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인생사 세옹주마라는데 신우이가 시집살이를 당하고 사는 며느리였을 줄이야. 내 시어머니보다 독한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고 있을 줄이야. 이제 보니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 저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건 신우이인가 봅니다. 역시 사람은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 현재의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며 살아야 하는 건가 보네요. 신우이 하나 덕분에 저는 공자도 부럽지 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의 유쾌한 이 사연이 지금쯤 시집살이 혹은 신우이살이로 괴로운 며느리분들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기도 바라봐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